쥐, 소, 호랑이, 토끼. 우리는 태어난 해마다 동물의 이름을 하나씩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12동물이 왜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지키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신비로운 수호자들, 12지신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 글자들의 동물이 결합되어 정착된 것은 약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의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죠. 1년 동안 달이 12번 차고 기운다는 사실, 그리고 목성이 하늘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의 주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12개의 시간 단위가 생겨났죠. 이것이 바로 12지의 탄생이었습니다. 참고로 더 이전의 은나라 시대에는 태양이 10개가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하늘을 비춘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10은 하늘을 뜻하는 수라고 여겨졌죠. 이를 십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십간과 땅의 12지를 조합해서 연호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개의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육식갑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는 한자는 일반 백성들이 외우기에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의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개, 돼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있고 두려워하는 맹수도 있고 심지어 상상 속의 용까지 12지에 드디어 동물이 대입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했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 퍼졌습니다. 옛날 옛적 하늘의 통치자 옥황상제가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아침 넓은 강을 건너 내 궁전으로 오너라. 가장 먼저 도착한 12마리를 1년씩 담당하는 수호신으로 삼겠노라. 다음 날 새벽 강가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모였습니다. 이 중 가장 작은 동물인 쥐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내 짧은 다리로 어떻게 저 큰 강을 건너지? 바로 그때 쥐의 눈에 성실하고 우직한 소가 들어왔습니다. 쥐는 재빨리 소에게 다가가 말했죠. 소야, 내가 너에게 노래를 불러줄 테니 나를 등에 태워주지 않을래? 착한 소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진 신호와 함께 동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소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강을 헤엄쳐 나갔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하나둘 제치며 마침내 선두에 나섰죠. 그리고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쥐가 소의 등에서 깡충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죠. 소는 어이없어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쥐가 12지신의 1등이 되었고 정직한 소는 2등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힘차게 헤엄쳐 3등, 토끼는 통나무를 타고 4등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5등은 의외의 동물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용이었죠. 옥황상제가 물었습니다. 용아, 너는 날 수 있는데 왜 5등이니? 용이 대답했죠. 강을 건너다가 홍수로 고통받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구하느라 늦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용의 마음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말의 발굽에 숨어 6등, 말은 7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가 12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12지신의 순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동물들은 그들이 맡고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시, 23시부터 1시까지를 뜻합니다. 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죠. 축시, 1시부터 3시까지를 뜻합니다. 소가 아침 밥가리를 준비하며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죠. 인시, 3시부터 5시까지를 뜻합니다. 호랑이가 가장 흉포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죠. 묘시, 5시부터 7시까지를 뜻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토끼가 굴에서 나오는 시간이죠. 진시, 7시부터 9시까지를 뜻합니다. 용이 비를 뿌리며 하늘을 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시, 9시부터 11시까지를 뜻합니다. 뱀이 몸을 녹이려 땅 위로 나오는 시간이죠. 오시, 11시부터 13시까지를 뜻합니다. 태양이 높아 말이 가장 힘차게 달리는 시간입니다. 미시, 13시부터 15시까지를 뜻합니다. 양이 풀을 뜯어먹기 좋은 시간이죠. 신시, 15시부터 17시까지를 뜻합니다. 원숭이들의 활동이 많고 울음소리가 큰 시간이라 합니다. 유시, 17시부터 19시까지를 뜻합니다. 닭이 둥지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술시,
19시부터 21시까지를 뜻합니다. 개가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어두운 시간이죠. 해시 21시부터 23시까지를 뜻합니다. 돼지가 단잠을 자는 시간이죠. 사실 이는 후대에 끼워 맞추기식 해설이지만 재미있었으니 따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개만큼이나 친숙한 동물, 고양이는 왜 12지신에 없을까요? 전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쥐는 평소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고양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쥐는 고양이에게 경주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야 라고 거짓말을 했죠. 순진한 고양이는 쥐를 믿고 하루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12지신의 모든 자리가 차 있는 상태였고 결국 고양이는 12지신이 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쥐를 철천지원수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이유는 훨씬 단순합니다. 12지신이 만들어진 기원전 200년경, 동아시아에는 고양이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고양이의 원래 고향은 북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늦게 동아시아에 전래되었죠. 그때는 12지신이 이미 완성된 후였던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토끼 대신 고양이가 12지신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2지신에서 토끼를 뜻하는 글자가 묘죠. 이 발음이 베트남어로 고양이를 뜻하는 매어와 아주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유명합니다. 물론 베트남의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토끼보다 고양이가 훨씬 친숙하기도 했죠. 같은 이유로 농사 지을 때 소 대신 물소를 12지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생활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12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12지신은 불교와 함께 한국에 전래되었습니다. 특히 약사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었습니다. 약사열애는 중생의 병을 고치는 부처님이죠. 약사경전에는 약사열애를 지키는 12명의 신장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12지신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밀본법사라는 스님이 약사경을 읽어 병을 고쳤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신라시대부터 12지신 신앙은 호국과 치병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8세기 중반 경덕왕 시기에 최초로 석탑에 12지신상이 새겨졌습니다. 바로 경주 원원사지 3층 석탑입니다. 이후 왕릉과 귀족 무덤의 호석에도 12지신상이 등장했죠. 이들은 동서남북 12방위를 지키며 죽은 이의 영혼을 보호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12지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올해는 뱀띠에네? 나는 호랑이띠야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죠.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십간의 을이 청색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십간의 병이 붉은색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수천 년의 시간을 이어온 12지신. 쥐의 영리함, 소의 성실함, 호랑이의 용맹함. 12마리 동물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죠. 여러분의 띠는 무엇인가요? 그 동물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는 자신의 띠를 말할 때 수천 년을 이어온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